아! 오잉? 이게 뭐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간 세상에서는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 하는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베베 특파원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베베 특파원? 네,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 베베 특파원입니다. 이 불매운동 왜 무엇 때문에 시작됐을까요? 불매운동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들을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내린 것에 맞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의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반면 일본은 피해자 개개인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징용 문제 등 일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신뢰하기 어렵고 북한으로 수출품을 유입시킬 줄 모른다는 주장까지 내세워 수출 규제를 내린 겁니다. 결국 이 규제의 숨은 이도는 바로 징용 소송에 대한 일본의 강압적인 거절 의사와 보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네 대기업까지 망가질 수 있는데 계속 고집 피울래? 하는 거죠. 그럼 불매를 해서 우리는 지지 않는다 하고 목소리를 내는 거군요. 불매운동 하나로 경제적인 눈치도 줄 수 있고 일본 정부에 압박을 넣을 수도 있으니 아주 좋은 방법 같네요. 누구인가? 누가 불매 소리를 내었어? 베페 특파원? 아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허허, 예의를 갖추거라. 불매운동은 원래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법이다. 안 물어봤... 먼저 불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사지 않는 대신 쓸 수 있는 또 다른 물건이 필요하다. 헌데 지금 한국에는 그런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음이야. 반도체 재료와 같은 B2B 제품 물론이고 소비재가 주로 되는 B2C 제품도 당장 대신 구매할 만한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건 그렇지만 플로나 일본 맥주 브랜드는 몇 퍼센트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이런 리스트까지 나오면서 불매하고 있는걸요? 허허, 한국 기업을 포함한 잘못된 표가 돌아다녀 피해를 호소하는 국내 업체들이 몇 개인 줄 아느냐? 또 일본 기업인 세븐일도 지분 70%를 한국 대지주가 보유하고 있는데 불매하는 게 일본만을 힘들게 한다 어찌 말하겠는가. 180개가 넘는 유니클로 한국 매장 운영비와 고용 직원의 급여는 국내의 이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 어떤 기업을 불매해야 할지도 애매하니 결국 다들 포기할 수밖에 없지. 이상한 분이지만 은근히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과거의 불매 역사를 보면 매우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업에 지속적으로 눈에 띄는 타격을 줄 수 있었던 경우는 거의 전무, 대부분은 슬픈 결말을 맞았거든요. 네, 특히 반일 불매운동은 대상이 좁혀지지 않고 광범위할 뿐더러 직접적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베베씨 돌아오셨군요. 무슨 소리시죠? 저는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아, 네. 특히 일본을 상대로 성공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잠시 반일 불매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일본 담배 퇴출운동, 2001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2005년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 날 조례 제정, 2013년 아베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관계자를 파견한 일 등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있었습니다. 호소 집회도 열리고 날계란도 던져보고 담배를 불태워도 봤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토요타 자동차는 승차감이 너무 좋았고 쇼니 PSP는 너무 재밌었으며 유니클라우는 너무 편리했나 봅니다. 일본 제품은 유독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이 많아 더더욱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종합해보자면 불매운동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단합력, 특정성, 그리고 지속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일 불매운동은 특성상 이런 요소들을 달성하기가 아주 힘든 편이고요. 그래도 이왕 시작했다면 본래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 감정적인 대응은 접어두고 전범 기업을 중심으로 한 확고한 리스트 선정,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불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다리였습니다.